돈 봉투의 흐름, 민주 다시 폭풍 속. 돈을 마련한 강래구, 그리고 그 중간 매개자 이정근, 돈을 전달해주고 돈을 요청한 윤관석, 각각의 의혹들입니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어가 있는, 녹음돼 있는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자, 이 녹취 파일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장에 기재된 검찰의 시각, 어떤 의혹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이거 야당 탄압이고 기획수사다. 녹취된 상황은 어떤 거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전혀 다른 상황에 다른 맥락을 소위 짜깁기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일단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돈봉투 만들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예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촉한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런 취지에 반응하는 거죠. 검찰에서는 홍영길 대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도 없으실까요?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입장문과는 좀 다른 신상 발언하신 거예요? 검찰 수사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 쇼라고 봅니다. 다시는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당에서는 의원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좀 공동 대응을 하시는지. 그거는 당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검찰의 수사를 향해 근거 없는 기획수사다라고 당사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녹음된 본인의 육성과 관련돼서도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윤관석 의원의 육성이 담긴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언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이 녹음돼 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전당대회 즈음입니다.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이렇게 녹음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누구누구 의원, 누구누구 둘은 또 호남이잖아 라고 의원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거기 해야 돼 오빠. 효과가 있든 없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고 맞장구 칩니다.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또 다른 육성이 또 녹음돼 있습니다. 나는 인천 둘하고 누구한테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줬다라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의원 실명을 언급하면서 무언가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추가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근거 없는 야당 탄압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수사입니까? 저 근거치고는 너무 확실한 증거죠.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예, 증거죠. 뭐 근거 없다랄지 이제 기획 수사랄지 야당 탄압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매직 언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검찰 수사는 마치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기획 수사다. 이것이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녹취록 자체가
전에는 뭐 다른 사람 진술이니까 전문 진술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의 진술이잖아요. 예. 그 정확하게 누구의 줬다는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뭐 짜깁기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녹취록이 또 공개되니까 이제 짜깁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에 맞느냐? 아, 내 목소리에 맞다. 하면 저건 증거가 되는 거죠. 저건 증거가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저 녹취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오늘 윤관석 의원의 입장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어제 공개됐던 녹취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입장은 다른 취지의 발언 맥락이다라고 했지만 의원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무언가를 줬다. 안 줄라는 애한테도 줬다라는 녹취, 본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아직 윤관석 의원 입장이 안 나왔어요. 저렇게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아니다. 내가 뭐 돈 줬다는 얘기는 안 했다. 돈 말고 뭐 딴 거 줬다. 뭐 껌 줬다. 뭐. 그렇죠. 그 봉투 줬다는 게 돈 얘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녹취록에 보면 돈이라는 게 분명하고 예. 실제로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용에 보면 좀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예. 그러면 돈을 가지면 표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래구의 발언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발언이 우리도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예. 왜 우리는 안 주냐? 꼭 지지 안 하고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만 주느냐? 우리도 예. 줘라. 이 얘기 자체는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돈을 주는 것이 당연히 일상화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비밀을 줘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주고 나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니까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우리도 주세요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명백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뺌은 좀 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이 녹취 파일이 한 3만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만 개 중에서 5월 2일 날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과 직후의 녹취 파일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추측인데 녹취 파일에 누구누구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아마 다 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김만배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의 당사자고 돈 전달한 사람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만약에 얘기를 다 해버렸다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10명에서 2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외까지 합치면 한 4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요.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받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만 해도 다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 국회의원 한 20명 민주당 쪽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만 한 40명이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근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증거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 보시면 윤관석 의원이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당 보도 매체는 그 이름, 언급됐던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실제 그때 당시 송영길 캠프를 도왔던 인물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찬 게요. 돈을 주고 전당대회에서 뭐 거래를 했다는 의혹 자체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기가 찬 일인데 그 와중에 형님 기왕 주는 거 우리도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돈을 받아간 의원이 있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이 대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D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쪽도 주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캠프 내 관계자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니 이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수사였거든요. 그동안 야당 의원들, 저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상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환 조사라든지 압수수색 그전까지 받은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탄압이라고 할 만한 외형을 갖춘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막 이 혐의가 이제 짙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럼 언론이 지금 야당 탄압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수사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시점이 계속 공교롭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왜 돈 관리를 했다라고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알려진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왜 송영길 체제에서 공교롭게 당의 돈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됐느냐. 그 부분이 더 공교로운 거거든요. 대표 당선 이후에 그렇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됐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더 공교로운 거예요.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왜 안 줘? 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거 국민의힘 잘못이고 이거 우리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혹 관련해서 추가 질문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의 당선을 도왔고 돈을 살포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때 당시 이렇게 돈 봉투를 마련하고 돈을 살포한 대가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자리를 당선 후에 받은 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의 돈줄을 딱 잡고 있고 이 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살림을 하고 있는 직책이 바로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거든요. 거기에 윤관석 의원이 임명이 돼요. 사무부총장 역시도 사무총장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무부총장의직이 또 이정근 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교로운 것은 왜 캠프 내에서 이렇게 돈을 뿌렸다는,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왜 송영길 체제에서 또다시 당의 돈 관리를 하느냐. 제가 궁금한 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정근 씨도 마찬가지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돈을 살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대개 뭐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 지역위원장들, 이런 당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21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지금보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그 체제보다 대의원들, 중앙위원회의 힘들이 훨씬 셌습니다. 투표 비율도 높았고. 그렇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더 셌다는 소리거든요. 당시 전당대회 룰을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처럼 뭐 대의원 몇 명한테 돈 준 거 아니야?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중앙위원회의 힘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0여 명에게, 의원을 포함한 40여 명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것 아니냐라는 검찰 영장 기재 내용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지금 이 윤관석 의원이 과연 다른 맥락의 발언을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목소리로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뭔가를 줬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니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줄 생각 없었는데 형님 기왕 주는 거 우리도 주세요라고 받아간 의원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뭡니까? 그 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뭐 300만 원, 한 봉투에 3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의원인지 지역 조직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일반화시켜서 의원들이 그걸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그 앞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현역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줬다라고 한 건 받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바로 뭐 옆 지역구에서 돈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줘. 그리고 왜냐하면 뭐 아니 직접적인 지원하는 데는 안 주고 애매한데 세모표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표를 찍을지 않을지 모르고 더군다나 또 이 후보 두 사람 다 인천 지역구를 가진 후보입니다. 당시에 후보라면 송영길, 홍영표 두 분 다 지역구가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접점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강래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뭐 출신은 대전이지만 과거에 이제 정동영 의장하고 관계가 깊었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전북 익산이고 그래서 호남 쪽, 전북 쪽, 수도권 이런 쪽에 훨씬 더 상당히 많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관련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음성이 녹음돼 있잖아요. 피디님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오빠 호남은 무조건 줘야 돼. 되든 안 되든 호남은 무조건 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그 두 분 다 사실은 호남은 호남이에요. 후보 둘 다. 예. 그렇지만 그 속에서 송영길 후보가 초반에는 매우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후반에 들어가서는 말하자면 그 상대 후보가 친문 친노 후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송영길에게 표를 더 던질 수 있는 지역이 호남이라고 보고 그런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에 타겟팅을 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다, 저 의미는. 네네.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원래 돈 줍니까, 이렇게? 뭐 전당대회 때는 돈을 주지 않죠. 그랬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대의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 설렁탕 값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죠. 돈을 준다기보다는 아주 예전에는. 예, 대의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모집시켜 놓으면 나갈 때 뭐 국시 한 그릇도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후보로서 그 지역을 갈 때 실비는 내가 내겠어 이렇게 한 적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돈 살포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나 누구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 사실이라면 깊이 국민께 사과드려야 된다. 이게 네. 기본적인 일설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첫 번째 대응에서 민주당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